문경 점촌 전투는 김종호 대령이 지휘하는 국군 육사단이 1950년 7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 18일간 3번도로 축선에서 소백산맥을 넘어 남진하려는 북한군 1사단과 13사단의 진격을 저지한 전투입니다. 국군과 미군은 파죽지세로 남진하는 북한군을 저지하기 위해 평야로 이루어진 서부 지역은 미군이 산악 지역인 중동부 지역은 국군이 방어하기로 결정하고 금강과 소백산맥을 연결하는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소백산맥선 방어계획에 의거 육군본부는 1950년 7월 10일 11시부로 국군 육사단에 문경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무렵 국군 육사단은 한병선 대령의 2연대가 충북 수안보, 임부택 대령의 7연대는 충북 음성, 민병권 대령의 19연대는 충북 진천에서 각각 독자적인 작전을 전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연대의 집결과 방어진지 점령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군 육사단장 김종호 대령은 예하 연대의 이동계획을 마련하는 즉시 작전참모 양중호 중령을 현지로 급파하고 사단지휘부는 7월 10일 15시에 문경으로 이동했습니다. 문경국민학교에 사단지휘소를 설치한 김종호 대령은 예하 부대에 7월 12일 05시까지 문경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한병선 대령의 2연대는 수안보에서 연풍을 거쳐 이화령으로, 민병권 대령의 19연대는 괴산과 수안보를 거쳐 조령으로, 임부택 대령의 7연대는 음성에서 괴산을 거쳐 문경읍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 국군 육사단의 병력과 장비는 편제의 70% 수준을 유지하면서 민간으로부터 징발한 차량 100여 대를 수송수단으로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문경 일대에 집결한 국군 육사단은 1950년 7월 12일 00시 01분부로 신규 창설된 국군 2군단에 예속되었습니다. 새로 창설된 국군 2군단에는 6사단과 8사단이 예속되었으며 군단장에는 김백일 준장, 참모장은 강영훈 대령, 작전참모는 이주일 대령이 임명되었습니다. 2군단장 김백일 준장은 6사단과 8사단을 이화령, 조령, 중령에 배치해 북한군이 소백산맥을 넘지 못하게 한다는 작전계획을 세웠습니다. 국군 육사단장 김종호 대령은 방어진지 편성에 앞서 문경 지역의 지형을 분석하고 부대 이동에 따른 소요시간을 산출하는 한편 병력의 사용계획과 제한된 기동 조건하의 화력 운용 문제 등을 검토한 후 이화령과 조령에 방어 중점을 두고 기동예비대를 보유한 거점 방어 태세를 취하기로 결심한 후 예하 부대에 작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 사단은 19연대를 우일선, 2연대를 좌일선, 7연대를 예비대로 하는 방어 태세를 취하여 문경으로 침공하는 적을 저지 경멸하려 한다. 둘, 19연대는 현 위치 화천리로부터 즉시 조령으로 이동하여 평천리와 조령 제1관문, 제2관문에 경계에 중점을 두고 우일선을 고수하라. 셋, 2연대는 현 위치 신풍에서 즉시 이화령으로 이동하여 3번 도로의 경계에 중점을 두고 좌일선을 고수하라. 넷, 7연대는 현 위치 괴산으로부터 이동하여 문경에 도착하는 즉시 기동태세를 갖추고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 다섯, 16포병대대는 사단을 일반 지원하되 화력의 우선권을 이화령 정면으로 지향케 하라. 여섯, 공병대대는 사단의 주력이 통과하는 즉시 괴산, 연풍, 이화령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주요 거점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별도의 명령에 따라 지역 내의 주요 교량을 폭파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7. 통신중대는 각 연대의 진지 점령과 동시에 유무선망을 연결하라. 8. 의무중대는 진안리에 사단 수용소를 설치하라. 9. 나는 문경국민학교에 위치할 것이다. 김성소령이 지휘하는 16포병대대는 충주에서부터 포대별로 각 연대를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김장근 대위의 1포대는 2연대, 이만호 대위의 2포대는 7연대, 정우경 대위의 3포대는 19연대를 각각 직접 지원하고 있었으며 각 포대는 105mm 곡사포 5문씩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공병대대는 각 연대에 배속된 공병중대를 문경에서 통합해 대대장 박정채 소령의 지휘하에 괴산에서 이화령으로 이어지는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교량을 파괴한 후 김영근 중위의 1중대만 2연대에 배속시켰습니다.
북한군 2군 단장 김무정 중장은 국군 6사단이 방어하는 문경지구 정면으로 최광 소장이 지휘하는 1사단을, 측면으로는 최용진 소장이 지휘하는 13사단을 투입했습니다. 북한군 1사단은 김양춘 대좌의 2연대, 이창권 대좌의 3연대, 황석 대좌의 14연대 등 3개 보병연대와 현악봉 대좌의 포병연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북한군 1사단은 7월 9일 20시에 충주 동쪽 10km 지점인 황강리에 집결한 후 문경 함창 방면으로 진격하라는 명령을 받고 7월 10일 공격을 시작하여 20시에 문강리를 점령했고 다음 날인 11일에는 선두부대가 수안보에 도달했습니다. 수안보에서 전열을 정비한 북한군 1사단은 예하 연대를 산간소로로 기동시켜 7월 12일에는 김양춘 대좌의 2연대가 이화령 부근에, 이창권 대좌의 3연대는 부봉 부근까지 진출했으며 북한군 1사단의 진격을 지원하기 위해 105 전차사단 예하, 109 전차연대가 후속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 1사단의 총병력은 8천여 명이었으나 남한에서 자원하거나 강제로 징집한 의용군의 비율이 30%에 이르렀고 전체 병력 중 15%는 비무장이었습니다. 주요 장비로는 SU-76 자주포 12문, 122mm 곡사포 7문, 76mm 곡사포 21문, 45mm 대전차포 43문, 120mm 박격포 40문, 82mm 박격포 80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최용진 소장이 지휘하는 북한군 13사단은 국군 6사단의 후방으로 침투하기 위해 왕능리 방면으로 기동하고 있었습니다. 김병철 대좌의 19연대, 이성준 대좌의 21연대, 태병렬 대좌의 23연대 등 3개 보병연대와 정봉욱 중좌의 포병연대로 구성된 북한군 13사단은 뒤늦게 투입된 관계로 편성 당시의 병력인 11,000명을 유지하고 있었고 주요 장비로는 122mm 곡사포 8문, 76mm 곡사포 30문, 45mm 대전차포 41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병선 대령의 2연대는 1950년 7월 11일 오후 사단의 좌일선으로 이화령을 점령하라는 사단장 김종호 대령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무렵 2연대의 주력은 화천리 부근에 586고지, 637고지 선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곳은 이화령과 12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명령을 받은 2연대는 이날 해질 무렵 1대대의 어무하의 3대대, 2대대 순으로 도보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1시에 선두부대인 3대대가 연풍 삼거리에 도달했을 때 괴산에서 연풍으로 이어지는 도로 남쪽에서 숨 이상의 북한군으로부터 불시에 총격을 받았습니다. 이 북한군은 수안보 오가리, 송덕리, 적성리 축선으로 우회한 북한군 1사단의 일부 병력이었으며 이연대는 서측방의 국군 1사단이 미원으로 철수한 것을 모르고 여전히 괴산을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믿고 서측방에 대한 경계를 철저하게 하지 않아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나 북한군도 병력이 소수였기 때문에 국군 2연대의 진로를 차단하지는 못하고 측방에서 위협 사격만 가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파악한 연대장 한병선 대령은 연풍에서 북한군과 격돌하는 것보다 이화령 점령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선두부대인 3대대에 북한군을 견제하게 하면서 후속대대의 철수를 서둘렀습니다. 1950년 7월 12일 공세시 이연대는 3대대를 681고지, 1대대를 이화령 동쪽의 요광원, 2대대를 이보다 북쪽으로 1.7km 떨어진 633고지에 각각 배치함으로써 이화령을 중심으로 급편진지 편성을 완료했습니다. 날이 밝자 진지 재편성에 착수하여 3대대를 681고지 서북쪽 능선 하단까지 추진 배치하고 1대대를 1017고지의 연안 능선에 전개시키면서 불필요한 장비는 이화령 남쪽의 각설이로 후송했습니다. 이연대에 배속된 김영근 중위가 지휘하는 공병 1중대는 도로를 파괴하고 장애물을 부설했습니다. 16포병대 대장 김성소령은 김장근 대위의 1포대를 요광원에 정우경 대위의 3포대를 각설이 서북쪽에 각각 배치하여 화력으로 이연대를 지원할 수 있는 태세를 갖췄습니다. 16포병대대는 당시 전군에서 유일하게 장비를 완전하게 갖춘 포병대대로 곡사포 한문, 차량 한 대의 손실도 없이 고스란히 보전하고 있었습니다. 7월 13일 10시 6중대장 오영근 중위로부터 연풍 쪽에서 일개 소대 규모의 북한군이 이열종대로 이화령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2대 대장 이종기 대위는 사격을 통제하고 뒤이어 북한군 주력이 나타나길 기다렸으나 북한군들이 이화령곡의 중턱에 이를 때까지 후속 부대가 보이지 않자 이들을 정찰대로 판단하고 경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군이 박현섭 중위의 5중대 방어진지 100m 앞까지 접근하자 일제 사격을 가했고 6중대는 도로로 뛰어나가 퇴로를 막았습니다. 북한군은 전멸했고 2명만 살아서 붙잡혔습니다. 이연대 정보주임 송대우 소령이 압송된 포로를 신문한 결과 연풍에 4천여 명의 병력이 집결하여 2개 대대 규모의 포병대 지원하에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민병권 대령의 19연대는 7월 11일 오후에 화천리에 연대본부를 두고 수안보 동남쪽 안보리 일대에 주력을 배치하고 있다가 사단으로부터 이동 명령을 받았습니다. 19연대는 병력을 조령으로 이동시켜 갈평리 조령선 사이의 지역을 방어하라. 19연대장 민병권 대령은 7월 11일 야간에 도북이동으로 1대대와 2대대를 조령으로 출발시키고 후속하여 3대대를 갈평리로 이동시켰습니다. 최병묵 소령의 1대대는 안보리에서 화천리를 거쳐 부봉 서쪽 계곡을 넘어 상초리 부근의 조령 제1관문에 이르러 서쪽의 459고지와 해국사 입구의 진지를 편성했고 김용기 소령의 2대대는 1대대를 후속하여 상초리 북쪽 2km 지점에 있는 조령 제2관문을 점령했습니다. 김한덕 소령의 3대대는 주울산 동쪽 평천리에 도착하여 동쪽으로 통하는 갈평리 계곡을 막고 급현진지를 구축했습니다. 국군 육사단장 김종호 대령은 2연대와 19연대가 방어진지를 강화하는 동안 거점 방어로 인해 18km에 달하는 방어 정면의 절반 이상이 공백지대로 남게 된 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당시 각 연대는 편제의 55%에서 60% 수준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방어 정면이 넓어 방어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인접 사단과의 연계가 충분하지 못한 좌우 측방의 취약성이 두드러졌습니다. 사단장 김종호 대령은 측방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예비대인 7연대에 2개 대대를 차출하여 양측방에 1개 대대씩 배치하라고 명령하는 한편 작전참모 양중호 중령에게 하사관 교육대와 공병, 통신 등 사단 직할부대의 가용병력을 집결시켜 부대를 편성한 후 문경 동측방에 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7연대장 임부택 대령은 이남호 중령의 3대대를 주울산 동쪽의 654고지, 김용배 중령의 1대대를 황계산 서쪽 기슭에 배치했습니다. 사단 직할대 병력으로 임시 편성된 3개 소대 84명은 하사관 교육대장 서정학 소령의 지휘하에 문경 동쪽 단산에서 측후방 경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사단장 김종호 대령의 지시에 따라 김장근 대위의 1포대와 정우경 대위의 3포대로 2연대를 직접 지원하게 된 16포병대대는 괴산에서 뒤늦게 도착한 이만호 대위의 2포대를 문경 과수원에 배치하여 5문의 105mm 곡사포로 화력지 원태세를 갖췄습니다.